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아기가 출생했을 때 특징적인 얼굴의 모양과 근긴장 저하 등으로 다운 증후군이 의심이 될 경우에 염색체 검사를 통해서 이번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는 삼염색체성을 확인하면 다운 증후군으로 진단합니다. 다운 증후군 아동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심장 기형과 거대 결장은 많은 경우에 즉각적인 조치를 하여야 아기가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 증후군 아동이 태어났을 때 심장과 장에 기형이 있는지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운 증후군 아동에서 심장 기형과 거대 결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장 기형입니다. 선천성 심장 기형은 심장의 형태 이상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생아 100명당 1명에서 선천성 심장 기형을 보이게 됩니다. 다운 증후군에서는 선천성 심장 기형이 더 많이 생겨서 다운 증후군 신생아가 100명이 출생하면 44명에서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갖게 됩니다. 44배 정도의 선천성 심장 기형의 위험을 갖게 됩니다. 다운 증후군 아동의 2명 중에 1명이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갖게 됩니다. 다운 증후군 아동에서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 질환 중에 하나는 방실 중격 결손이라는 심장 기형입니다. 사람의 심장은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2개의 방은 정맥혈이 들어와서 정맥혈이 폐로 가서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돼서 왼쪽에 있는 심장으로 들어와서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나가게 됩니다. 4개의 방 중에서 위에 있는 2개의 방은 정맥혈이나 동맥혈을 받는 심방이라고 하는 곳이고 아래에 있는 2개의 방은 심실이라고 해서 혈액이 나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4개의 방이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4개의 방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려면 이 사거리에 중격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중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4개의 방이 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심방과 심방이 연결이 되고 아래에 있는 심실과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방실 중격 결손이 있을 적에는 심한 경우에는 심방과 심실 사이에 존재해야 된 2개의 판막이 공통된 하나의 판막으로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심장 기능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실 중격 결손은 심장의 4개의 방의 사거리에 중격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선천성 심장 기형인데 다운 증후군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심장 기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심실 간의 중격이 아래쪽에 결손이 되어 있는 것을 심실 중격 결손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있는 심방도 중격이 결손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심방 중격 결손은 방실 중격 결손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위쪽에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팔로 사진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4가지의 증상이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심실에서 폐로 정맥혈이 나가는 입구가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혈을 폐로 보내기 위해서는 심장이 더 많은 힘을 쓰다 보니까 오른쪽 심실이 꼬아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실 사이에 중격이 결손되어 있어서 정맥혈과 동맥혈이 섞이게 되고 대동맥은 좌측 심방에 연결이 돼서 신선한 동맥혈이 전신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대동맥이 심실 중격 결손이 있는 부위에 위치해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혈액이 동맥혈이 섞여서 나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4개의 증상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해서 활로사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동맥간 개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적에는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에 동맥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생하면 즉시 동맥간이 막히게 돼서 정맥혈과 동맥혈이 섞이지 않게 됩니다. 조산아 아동에서는 이것이 막히지 않는 상태로 태어나는 경우가 더 많은데 다운 증후군에서는 조산아가 아니라도 동맥간 개존증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동맥간 개존증의 심각도에 따라서 관찰하면 막히는 경우도 있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수술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운증후군에서 왜 약 44배 이상의 선천성 심장 기형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21번 염색체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2개가 필요한데 다운증후군은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 21번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즉 우리는 100%가 필요한데 21번 염색체가 150%가 있고 좋은 게 너무 많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선천성 심장 질환도 그와 같이 21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유전자의 양이 많아서 발생하는데 다운증후군의 선천성 심장 질환의 발생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유전자는 5가지입니다. 콜라겐 6에 관련되는 2가지 유전자와 다운증후군 세포 접착 분자 그리고 나머지 2가지의 유전자가 과발현돼서 다운증후군 아동의 선천성 심장 기형의 발생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1번 염색체에는 약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유전자와 단백질을 만들지는 않지만 유전자의 기능을 조절하는 non-coding RNA 유전자라는 게 상당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키 21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5개의 마이크로 RNA의 과발현이 선천성 심장 질환의 발현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운증후군 아동에서 약 50% 정도는 선천성 심장 질환이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5개의 유전자와 5개의 마이크로 RNA뿐만 아니라 다운증후군 각각의 아동이 갖고 있는 감수성과 예민도가 모두 다 통합적으로 작용해서 선천성 심장 기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21번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클레이드 1, 클레이드 2 그리고 ALK2 유전자 기능이 다운증후군 아동에서 선천성 심장 질환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감수성이나 예민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다운증후군 아동에서 흔히 발견되는 선천성 거대 결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소장과 대장인데 대장을 결장이라고도 합니다. 말단의 결장이 이와 같이 커져서 거대 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천성 거대 결장은 신생아의 5,000명 중에 1명 정도가 태어나는데 다운증후군 아동은 100명 중에 1명에서 2명 정도에서 선천성 거대 결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1%라고 한다 그래도 약 50배 정도 더 많이 선천성 거대 결장증이 발생합니다. 소장과 대장이 움직이려면 신경이 필요한데 장은 뇌나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의 영향을 받고 또 하나는 부교감신경, 교감신경과 같이 자율신경계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은 장신경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중앙국회가 있지만 각각의 시의회가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따라서 장 내에는 장신경총이라고 하는 신경계가 존재하고 이것이 장의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장신경총은 장 내에 점막 바로 바깥에 있는 장신경총도 있고 장의 근육층 안에 있는 신경총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신경총은 소화관 벽에 위치하는 신경총인데 점막 바깥에 있는 것을 점막하 신경총이라고 하고 장의 근육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마이엔테릭 신경총이라고 합니다. 장에 장신경총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장의 운동이 중추신경계와 완전히 독립된 신경계는 아닙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장신경총에 따라서 소장과 대장이 운동하지만 중추신경계에서 신호가 내려오면 중추신경계의 지시가 우선적으로 작용한다고 우리가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중추신경계의 신호가 내려와서 장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신경총은 임신 초기에 발생하는데 뇌와 척수를 만드는 구조물을 신경관이라고 하고 신경관 주변에 신경능선세포라는 특수한 세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신경능선세포가 임신 초기에 미주신경을 따라서 이동해서 소장과 대장에 장신경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끝까지 내려와야 하는 장신경총의 세포가 어떤 이유이든지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 머물렀다면 그 이하에 있는 장은 있지만 장을 움직여야 하는 신경총이 없기 때문에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천성 거대 결장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인데 점막 바루가 돼도 점막하 장신경총이 있고 그리고 근육층 사이에도 마이엔테릭 신경총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의 운동은 장신경총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것 이외에도 부교감신경이나 교감신경의 영향을 받고 또 하나는 중추신경계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정상적인 장의 기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선천성 거대 결장에서는 이러한 장신경총이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부위에서 머문다면 그 하단에 있는 장은 구조는 존재하지만 장신경총이 존재하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변이 결장에서 더 이상 배출되지 않고 쌓이기 때문에 장이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선천성 거대 결장증은 처음으로 기술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허쉬스프룽스 디지즈라고 합니다. 선천성 거대 결장증은 장의 신경이 제대로 분포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변을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장은 장신경총에 의해서 운동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분포되지 않아서 그 이하 장에서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변이 배출되지 못하고 장의 대변이 고여서 장이 늘어나서 궁극적으로 거대 결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운증후군 아동에서 거대 결장증이 왜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정확한 기전은 알지 못하지만 이 역시 21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과다한 유전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특히 콜라겐 6의 유전자가 과발현되어 있고 이거로 인해서 콜라겐 6 단백질의 양이 많은데 그러한 과다한 단백질의 존재는 장신경총을 만드는 세포가 이동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행복하게 이동하지 못해서 끝까지 내려오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러한 세포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파이브로넥틴이라는 단백질이 이동 촉진을 하는데 콜라겐 6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콜라겐 6는 파이브로넥틴이라는 단백질의 기능을 방해해서 궁극적으로 장신경총을 만드는 세포가 장의 끝까지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 선천성 거대 결장증이 발생합니다. 수술을 필요로 하는 질환입니다. 오늘은 다운증후군에서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선천성 심장 기형과 선천성 거대 결장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